자, 19년도 출제 기사 1회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면 높이가 10m로 일정한 탱크의 바닥에 5mm의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통한 유체 요속은 어떻게 되든 간에 루트 2의 시다냐, 그죠? 자, 그 구멍이 지금 5mm든지 몇 mm든지 그거는 유량에 관계가 있으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일 것이고, 높이는 10m. 하면은, 뭐 보통 내 기억하기로 14가 이래 나오는데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자, 2번 수직으로 세워진 노즐에서 물이 10m 속도로 뿜어 올려진다. 마찰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실이 무시된다면 물은 몇 m까지 높아지는가? 자, 속도에 의한 속도수도 H는 속도가 있으면 2G분의 V자승입니다. 압력이 있으면 압력수도 감마분의 P로 계산을 하시고 2 곱하기 9.8에 자, 유속이 10제곱 하면은 얼마메다 계산이 된다. 그죠? 자, 문제 번호 3번. 이상기체가 초음속으로 단면적이 줄어드는 노즐로 유입될 때 감소하는 거.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들 때 감소하는 거. 당연히 이거 면적하고, 속도, 마하수, 뭐 이런 것들이고, 만약에 증가하는 걸 묻는다면은 압력 밀도, 압력, 밀도, 온도 이런 것들은 증가하는 쪽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있다시피 핵심 3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고. 자, 4번 문제. 다음 중 27도씨 이산화탄소 3kg이 0.30의 용기에 가득 차 있을 때 용기 내 압력 kg/cm 제곱을 계산하여라. 848. 그러면은 뭐 P 바로 가면 V분의 GRT다. 이꼬르 이산화탄소 키로가 3kg. R 값은 분자량이 44니까 848에 절대온도 T는 27도씨면 바로 300K, V 값은 0.30, 계산하면은 분명히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 나오니까 1m는 100cm, 1m 제곱은 양변 제곱하면은 만의 cm의 자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나누기 만을 하시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는 게 이제 나누기 만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게 하면은 이렇게 cm의 제곱이 나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을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뭐 1번입니까? 5번 그림과 같은 확대 유로를 통하여 A 지점, B 지점 비압축성 유체가 흐른다. 정상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 A가 면적이 작고 B가 넓습니다. 옳은 걸 고르네. 자, A 지점은 항상 그 연소의 법칙에서 A1, V1 이꼴 A2, V2라 하면은 작은 쪽의 유속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작은 쪽의 유속은 항상 빠릅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쪽이 만약에 면적이 작으니까 속도는 A 쪽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A 지점에서 밀도는 동일 유체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고 A 지점의 질량 플러스 값은 플럭스는 B보다 크다. 3번이 맞겠죠.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 플럭스가 크니까. 4번은 왜 틀렸느냐? 유량은 동일하죠. 연속의 법칙에 있어서 Q1 이꼬르 Q2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질량 유량이 있으면 감마를 붙이든지 로를 붙이든지 로1, A1, V1 요게 유량 값이니까 유량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 펌프의 종류 중에서 터보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용접형 펌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왕복 펌프하고 회전 펌프가 있습니다. 회전 펌프.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이. 레이놀드 술은 R는 뉴분의 로디브이 아닙니까? 여기 점성력, 위에는 간성력이죠. 네, 점성력. 위에는 관성력.
이거 무차원수의 그 유체 식구 핵심 다 있습니다. 뭐 외부수가 4번 같은 경우는 외부수죠. 외부수. 표면 장력. 외부수는 W2로 표현하는데 적을 필요는 없는데 다 있는데 식구의 표면 장력. 분의 관성력. 이게 외부수입니다. 뭐 나머지 그 식구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8번은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뭐 점성에 대한 전달능력 타우는 A분의 V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점성 계수를 붙이면 DU의 D와 I가 결이 그죠? 지금 여기서는 점성력에 대한 높이 H가 그 간격이 H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지금 물음의 이야기가 점성 이거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풀면은 점성 계수 뮤는 V는 밑으로 딱 내려가면은 VH 타워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니까 이거 답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답은 2번이네요. 9번 문제 그림같이 60도 기울어진 4 곱하기 8 요 면적이죠. 수문에 A점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수문에 작용하는 물에 대한 정수력의 크기를 계산해라. F는 비중량 감마의 H바의 A입니다. 왜 H바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끊고 끊었을 때 여기까지가 6m 여기가 8m인데 직선거리면은 중심 그 H를 갖다가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힘의 작용점이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은 여기 4m하고 여기 6m하고 총 10m다. 그러니까 결국에 H가 필요하다. 그래서 H바는 H의 사인의 뭐 세타인데 이거 각도는 60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대입을 하면은 비중량 뉴턴 쪽으로 가니까 비중량 감마는 우리가 물일 경우에 이건데 뉴턴 값으로 계산하면 9,800 아닙니까? 그죠? 9,800 뉴턴 메다 삼성이니까 곱하기 H 값이 요 중심 요 길이니까 H 바가 요 길이니까 10에 사인에 60 그죠? 됐고 면적은 4 곱하기 8 이거 계산하면은 뉴턴 값이 나옵니까? 킬로뉴턴입니까? 킬로뉴턴 킬로뉴턴. 그래서 계산한 그 값이 이제 뉴턴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요 뉴턴을 들어갔으니까 그게 나누기 천하면 킬로뉴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킬로뉴턴. 그래서 H바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Y의 H바이는 Y의 사인 세타니까 이거 잘못했네. Y로 봐야 되죠. 길이. Y의 헷갈리겠다. Y의 사인 세타로 보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1000을 나눠서 다시 1000 나누기 해서 킬로 뉴턴 값을 계산을 하면은 답은 2번 정도 나옵니까? 2번 정도? 3번입니까? 3번? 3번이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번 유체 흐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유관은 어떤 폐곡선을 통과하는 여러 개의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맞는 이야기고 유적선은 한 유체 입자 공간 운동을 할 때 그 입자의 운동 궤적이다. 핵심 21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1번. 깊이 1000m, 해저의 수압은 계기압력으로 얼마인가? 비중량 나왔으니까 P 꼴 감마 H. 비중량이 1025 킬로그램 퍼 메다의 삼성 곱하기 1000m. 이거 계산하면은 킬로그램 퍼 메다의 자성이 나옵니다. 물음의 단위가 센치 제곱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킬로그램 1m 제곱이 1000cm 자성이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킬로그램 퍼 센치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답이 몇 번 나올 거고 12번 문제 유체를 연속체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 핵심 11에 있는데 유동 시스템의 특성 길이가 분자 평균 자유 횡로에 비해 충분히 크고 분자들은 사이에 충돌 시간이 짧은 경우다. 핵심 11에 다 있으니까
13번 압력 1.4 온도 96 공기가 90m/s로 흐를 때 정체온도 T제로는 공식이 원래 온도 T 플러스 KRU K-1의 2분의 V자승 요 공식을 기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처음 온도가 지금 96이니까 273 플러스 96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K 값이 1.4. 자, 정수 R 값이 얼마로 나와 있노? R가 지금 없긴 없는데, 비열 자체로 봐서 공기의 R 값이 287입니다. 287. 그 지금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그걸로 했을 때, 이제 정수가 287이니까, K는 1.4 마이너스 1에 2 곱하기 V 값이 V 90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분명히 K가 K로 물었으니까 K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용적형 유량계 아닌 것은 이거는 로타메터가 면적식 유량계라는 게 기본이니까. 15번 이번에는 압력이 나와 있을 때 압력 수두는 감마분의 P로 가면 되겠죠. 이꼬르 압력이 1.8에 kg 메다 제곱으로 가야 되니까 10의 4승에 kg per 메다의 제곱의 비중량 감마가 0.9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kg per 메다 제곱이니까 그럼 수두 메다가 나올 것이고 16번 절대압이 40도씨 이상 기체 2kg 가역 단열 가정으로 단열 압축이 되었을 때 최종 온도는 얼마냐? 단열 압축일 때 T1분의 T2는 P1분의 P2에 K분의 K-1승 아이가. 물론 V 값은 또 이렇게 옆에 적어 놓은 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최종 온도 T2는 처음 온도 T1에 곱하기 P1분의 P2에 K분의 K-1승 대입을 하면은 처음 온도가 40도시니까 273 플러스 40에 처음 압력이 2고 나중에 압력이 4고 그죠? 2분의 4에 K값 1.4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분명히 K값 나올 것이고 물음의 단위는 도시니까 273을 빼주면은 도시 값이 계산이 될 것이다. 17번 문제. 내경 0.0526 철간의 비압축성 유체가 9.085m/h로 흐를 때 평균 유속을 계산해라. 유체 밀도는 비압축성이니까 별 관계는 없고 유량 Q는 A분지 V인데 유속 V를 물었으니까 V는 A분을 잘못됐죠. Q는 AV고 V는 A분지 Q다. 그러면 유량 값이 9.085에 메다 3승에 분명히 세크를 물었으니까 아워는 바로 3600세크를 적어주고 단면적에 있은 4분의 파이에 직경이 지름이 왜 이래 0.0526m 0.0526에 메다 하면은 이게 메다 퍼 세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4번 정도 나오나 1번이 나오나 1번이. 자 18번은 산수 계산인데 100ps가 얼마 킬로와트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력이 75kg 메다 퍼 세크 되는 거 아실 것이고 킬로와트는 102kg 메다 퍼 세크 아닙니까? 그러면 1kg 메다 퍼 세크에 대해서 푼다면은 1kg 메다 퍼 세크 이꼬르는 75분의 1의 ps 이꼬르는 102분의 1kW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ps 값이 75분의 1분의 102분의 1 번분수 고치면은 102분의 75 kW 됩니다. 그러면 1ps가 이만이니까 100은 이 102의 75에다가 100배수를 곱해주면은 kW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대충 73.6이네.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이상기체 속의 음소. 액체 속의, 액체는 이제 이래 등원이고, 기체 속의 음속은 단열로 봅니다. 거기 뭐, 액체 속 음속 A는 뭐, 요런 거 우리가 많이 했죠. 밀도의 뭐 최적 탄성 계수값이 이렇게, 기체 속은 A가 kgrt인데, kgrt인데, 요 R 값이 뉴턴 메다 뭐 이렇게 갈 때는 보통 G는 생략하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R이가 이제 보통 분자량분의 뭐, 요걸 갖다 R-를 합시다. R-는 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기호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관계는 별로 없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 20번은 앞전에 나왔던 겁니다. 프루드 수는 중력분의 간성력이죠. 무차원수에서 있으니까 또 반복, 이번에만 해도 반복이니까 답은 2번이고. 자, 연소과학적으로 21번 운전과 위험 분석의 기법에서 변수의 양이나 질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용어는 뭐 암기사인데 가이드 워드에서 4번으로 보시면 되고, 연력학 이 법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법이 없다. 일과 열량은 상호 변환이 할 수 있다니까 일이 열이 되고 열이 일이 서로 되는 이것은 이 법칙이 아닌 1법칙입니다. 답을 4번으로 보고 23번 프로판 44kg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N오메다 삼성을 구한다. 연소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뭐 뒤에 거 적었다 치고 44 분자량 킬로그램에 산소값이 5 곱하기 22.4의 N오메다 삼성인 관계로 물음의 이야기는 공기니까 5 곱하기 22.4에다가 0.21분의 1을 곱하면은 어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530입니다. 24번 소화 안전장치의 종류가 아닌 그 암기사항입니다. 열전대 플레임 노드식, 자외선 강경관식, 방사선식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고 25번도 뭐 단열 팽창할 때 그때 온도를 갖다 물었네요. 앞전 이야기에서 바로 간다면 T2는 T1에 처음 압력에 대한 나중 압력의 K분의 K-1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온도가 15도시니까 288 할까요? 288 곱하기 처음 압력이 1이고 나중 압력은 0.5에 K값이 1.4분의 1.4 마이너스 1 하면은 분명히 K가 나온다. 물음의 이야기는 도시니까 이 값에다 273을 빼면은 도시가 된다. 답은 4번이고 26번 연소속도 영향을 주는 가장 거리가 먼 것. 산소 혼합비, 반응기 온도, 발열량이라는 것은 이미 연소가 되었고 내놓는 열량이기 때문에 속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입니다. 촉매도 마찬가지로서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할 수 있고 27번 기본 연소의 3요소, 가연물의 산소 공급원 또는 조연성, 공기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에 점화원, 불씨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 28번 폭발 범위 하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폭발 범위 알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암기사항이니까. 29번 어떤 가정이 가역적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마찰로 인한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가역이라는 것은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비가역이고 외계로부터 열 또는 흡수 방출하는 것도 비가역. 적용 물체는 전 과정을 통하여 항상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역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가역입니다. 자동으로 답은 4번이 되겠죠. 외부 조건에 미소 변화가 생기면 어느 지점이라도 역전시킬 수 있다. 30번 가연성 가스 공기 혼합할 때 폭경 범위는 폭경 범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존재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발 범위고 보통 폭발 중 가장 격렬한 폭발의 어느 지점을 갖다 폭경으로 보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동일한 값 아니고 가연성가스 폭발 상한계보다 큰 값, 가연성가스 폭발 한계보다 작은 값 이라면 더 넓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고 폭병이 더 좁죠. 가연성가스의 폭발 한계와 상한계의 값 사이에 존재한다. 아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실제 기체가 완전 기체는 이상 기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상 기체는 저온 고압하면 실제인데 이상 기체는 고온의 압력은 적으니까 저압입니다. 그래서 고온 저압을 찾으시면은 답은 3번입니다. 32번 프로판 20%, 부탄 80%, 혼합가스 1리터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 산소를 계산해라. 프로판은 산소 몰수가 5몰이고 부탄은 6.5몰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1에 5고 1에 6.5면은 프로판은 산소의 몰수가 5인데 요때 80% 아닙니까? 응? 80%. 맞나? 20%니까 0.2. 부탄이 80%니까 0.8. 요거는 21분에 100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산소를 물었다, 산소를. 만약에 공기를 물으면 21분에 100을 곱하는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 어느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됐는데, K 값을 구하여라.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됐는데, 원래 1몰 1몰 반응에서 야들이 4분의 1로 변했으면은, 결국 야들은 1-4분의 1 값씩 각각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K로 본다면은 A 농도, 데갈로그 농도죠. B 농도, C 농도, D 농도. 대입을 하면은, 요 뭐 4분의 3 바로 합시다. 곱하기 4분의 3에, 위에는 분자는 4분의 1에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뭐 9 정도 나옵니까? 9분의 1입니까? 9분의 1. 뭐 이렇게 되고. 34번 문제. 발량 24,000에 1루베 공기 3을 혼합했을 때 혼합기체 발량. 원래 발열량이 24,000인데 가스, 공기 엮기 전에 여기다 공기를 집어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1루베로 보면 공기는 얼마 집어있는지 모르지만 X를 집어였을 때 발량이 낮아지겠죠. 그 낮아진 값이 물은 거다. 보통 공기량을. 그대로 4를 나누니까 한 600, 6천 정도 나오면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정압 연소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 TS선도 옳지 않은 것은 1, 2는 그 온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압축인데 단열 압축이고 온도 변, 엔트로피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2, 3은 가역 정압, 3, 4는 단열 팽창입니다. 엔트로피 일정하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죠? 그대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 36번 공기 확산에 의한 반응하는 연소가 아니고 표면은 우리가 숯이나 코크스 표면에서 연소하는 거리기 때문에 그건 확산이 아니다. 분해나 정발, 확산 자체는 전부 다 이렇게 퍼지면서 연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37번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료의 발열량은 연료 단위량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한 열량, 발열량인 고유와 저희가 있고, 저희 발량 HH는, 이건 고유죠. HL우죠. HL우는 고유에다가 수증기 정발 담요 600의 9H 플러스 W를 뺀 값이다. 맞는, 요렇게 해야지 맞는데, 저희는 고유 발열량에다 수증기의 잠열을 뺀 발열량이다. 잠열을 뺀 발열량이다. 저희는 고유의 수증기 정발 잠열을 뺀 발열량이다. 조금 말이 이상하고. 발열량은 3번이 그치. 요 이야기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고. 4번. 발열량 열량계로 측정할 수 없어 계산식을 열량계 있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고. 38번. 연료에는 고정탄소가 많이 함유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 뭐 열량이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연소속도 늦어지고 뭐 발열량은 높아지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봤을 땐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고. 39번 폭발 부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폭발 부위는 고압일수록 넓다. 뭐 일산화탄소는 뭐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했으니까 일산화탄소는 공기와 혼합 시 고압이 되면 폭발 부위가 좁아진다. 뭐 바로 이야기 나오네. 혼합가스 폭발 부위는 그 가스의 폭행 범위보다 좁다. 항상 폭발이 이 정도면 폭행은 거중이니까 항상 폭발이 폭행보다 넓습니다. 예, 거꾸로 했던 이야기고. 답은 3번이고. 40번 298.15 0.1 MPa 일산화탄소 같은 온도 이론 공기량을 정상 유동 과정으로 연소시켰을 때 단열 하임 온도를 주어진 도표를 계산해라. 이게 그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 생성 엔탈피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는 일단 생략하더라도 393522 여기서 110529를 빼면은 그 값이 이제 28에 2993이 나오는데 이 도표의 그 엔탈피를 보면은 27하고 29 사이의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27하고 29 사이의 값이니까 그 밑에 요걸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27, 29의 그 엔탈피를 일단 29, 21, 23 했다가 27, 92, 95를 빼면은 이 차이가 1, 2, 8, 2, 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온도 차이는 또 도표에서 5000에 5200이니까 온도 차이는 200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200 차이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또 빼면은 여기서 작은 값 27을 뺀다면은 27995 27925를 빼면 요게 이제 3698만큼 여기에 대한 그 온도를 구하니까 자 12828일 때 온도 차이가 200K다. 그러면은 3698일 때 온도 차이는 X만큼 나온다. 아이고 X만큼 나오면은 X는 12828 3698 곱하기 200 하면은 이 값이 57.65가 나오고 대충만 58이라고 본다면은 요 차이에서 원래 작은 값 차이에서 5000에서 출발하니까 5000에 그 도표에서 엔탈피 작은 값이 5000이죠.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58 더해주면은 5058의 K 값이 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는 뭐 방법을 갖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설비 쪽에 기어 펌프는 어느 펌프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회전의 펌프에서 보면은 회전의 기어 펌프, 원심 펌프, 배임 펌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공기액화 사이클 중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를 열교환기에 들어가. 보통 이제 팽창기가 있는 것은 클로우드식이고 팽창기가 없는 것은 팽창 밸브만 있는 게 린대식입니다. 클로우드는 팽창기와 팽창 밸브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고 57 핵심 57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탄소광의 작용성을 주어 이 성분을 다량으로 첨가한 강은 공기 중에 냉각하기도 쉽게 오스테네틱 조직으로 되는 이걸 갖다 망간입니다. 이건 암기사항이고 배관이 열팽창할 경우 응력이 경감돼도 늘어날 유 그러니까 이 콜드 스프링 또는 상온 스프링이라고 하죠. 콜드 또는 이 정의가 배관의 자유 팽창량을 미리 계산하여 관의 길이를 약간 짧게 절단함으로써 신축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콜드 스프링 또는 콜드가 상온이죠. 같은 말이니까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탄가스 공급 또는 이송 시 재해가 현상에 대비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송할 때 그 압축기에 의한 이송은 장점이 뭐 충전 시간 짧다, 응? 충전 시간 짧다, 장가스 회수가 용이하다, 재액화의 우려가 없다. 근데 펌프를 할 때는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재가에 대비를 하려면은 압축기를 이용한 방법의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냉동 능력 1RT가 뭐 바로 암기를 하신 값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고 1RT가 3320의 킬로칼로리 퍼 아워 아닙니까? 그죠? 미국 USRT랍니까? 미국 값은 3024고 요 정의가 뭐 그 1톤의 물을 24시간 동안 그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뺏어야 될 열량 해갖고 그렇게 잠열로 옛날에 그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320이 나온다.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나? 0도씨 물 1톤을, 정의가 0도씨 물 1톤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데 하루 동안 뺏어야 될 열량이 얼마냐? Q는 GR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1톤이니까 1000kg고, 잠열이 79.68로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제 이 하루 동안이니까 하루는 24시간, 시간당으로 나타내려면 24를 나누면은 3320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터보 압축기 누출이 생기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펠러 입구에서 누출이 생기지 출구는 이미 나갔는데, 그죠? 그의 뭐 다이어프램 부위, 밸런스 피스톤 부분,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부분. 어떤 기계가 있는데 요 축이란 게 있다. 축을 돌리기 위해서는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요 케이시를 뚫고 나오다 보니까 요런 부위에서 누설이 우려가 있다. 축이 케이시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뭐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촉분해 계질에서 카본 생성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 이거는 설명이 다 돼 있고, 그 답은 2번입니다. 그 도시가스 프로세스에서 핵심 설비 3회에 다 있다. 그래서 카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응 온도는 높게 하고 압력은 낮고 수증기비는 올려야 된다. 49번 과학가스 용접 용기 내압 검사 시 전정가량이 250이면은 연구 10%니까 25로 봐야지 10% 될 거 아닙니까? 답은 2번이고, 50번 전기방식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배관에 따라 전위 측정 터미널 설치할 때 얼마의 간격으로 설치하냐. 이게 원래 외부 전원법은 500이고 희생양극법 배류법은 300인데 500짜리가 없으니까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1번 고무호스가 노후되어 직경 1mm 구멍 280의 압력으로 LP가스가 대기 중에 2시간 유출됐을 때 분출, 노즐에서 가스 분출량 Q는 0.009의 D자성의 루트 D분의 H다. 이꼬르 0.009 곱하기 직경 1의 제곱의 루트의 비중이 1.6의 280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원래 단위가 메다 삼성프 아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리터를 물었으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고 2시간 동안 유출됐다. 2시간. 그럼 곱하기 2시간 하면 결국 최종적인 단위는 리터 나오겠죠. 리터. 그래서 238 하면 된다. 52번 용접결합 중 접합 부분의 일부분이 녹지 않아 간극이 생긴 현상. 용입불량이랍니다. 그 용접결합의 종류와 원인은 여러분들이 뭐 암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53번.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하면 요 공정은 열분의 공정이죠. 뭐 이런 건 다 설비 쪽에 정리가 다 됐고, 54번 금속의 표면 결함을 탐지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표면은 방사선이나 이런 거는 내부 결함에 자주 쓰이는 거 침투하면 되겠죠. 침투액을 뿌려서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침투 탐상법이다. 55번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전기 방식의 방법이 아닌 것은 희생, 외부, 배류, 압착 전원법이라는 건 없고, 배류도 강제 배류와 선택 배류가 있고, 조정기를 일정 압력을 유지하면서 조정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정된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기의 주목적인 유출압력 조정, 안정된 연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답은 4번이고, 저압배관 강경 결정 조건 Q는 K의 루트 SL의 DO성 H다. 보통 저압배관의 설계사요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스 유량의 관경의 압력 손실의 관길인데, 관경 결정 사요소는 여기서 관경 대신에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 유량, 가스 비중, 압력 손실 관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이제 중력 가속도고,
58번은 암기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의 17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지압 조정기 조정압력 5.0에서 30이다. P가 매수 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로케팅 와이어의 전선 굵기 6mm 제곱 이상으로 한다. 60번 가스 중 포화 수분이 있거나 가스 배관의 부식 구멍 등으로 지하수가 침입 또는 공사 중 물이 침입한 경우를 대비해서 갈로의 저부에 설치하는 게 수분 제거하는 수칙입니다. 수칙이. 그 다음에 아세틸렌 희석제 질매일에 해갖고 많이 오죠.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뭐 이렇게 합니다. 산소가 답이고 62번 충전 질량이 1000kg 이상인 LPG 소형 지장 탱크 부근에 설치할 분말 소화기 능력단위 ABC용 B12 이상입니다. 소화기 안전 103 핵심에 있고 63번 용기에 의한 액화 수입가스 사용 시설에서 용기 집합 시설 설치 기준 틀린 것. 용기 집합 설비 양단 마감 조치 시에는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 집합 장치로 설치한다. 내용기 30리터 미만의 용기를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용기와 소형 저장 탱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런 말 없습니다. 트인 호스로 마감한다. 뭐 이런 말 없으니까 답은 4번이고. 자, 품질 검사는 1일 1회 이상 가스 제조장에서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해당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수소, 순도는 99.5, 98.5, 98% 뭐 이렇게 되고. 65번 35,000 일산화탄소 학교가 1종이니까 1만 이하, 1만 이하, 1만 초가 2만 이하, 2만 초가 3만, 3만 초가 4만 이하의 1종이 17회, 21회, 24회, 27m 나오네요. 그죠? 핵심에 다 정리가 됐고 66번 법규 이야기니까 암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동식 프로판 연소용 용접 용기에 액화 수입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압력 및 가스 성분의 기준 압력은 1.53이고 프로판 프로필린이 90몰% 이상이다. 답은 4번입니다. 67번은 40도씨 이하고 68번 차량이 고정된 운반 탱크 운반 기준 가연성 산소는 18,000이고 독성은 12,000이죠. 물론 이제 가연성은 LPG제, 독성은 암모니아제입니다. 답은 3번이다. 20kg 내용주 47리터짜리인데 프로판이 2kg 됐을 때 액체 프로판 중량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포화액체 프로판 및 포화가스 프로판 비용지 1.62 뭐 예를 든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액을 x로 하면은 기체는 2-x가 될 겁니다. 그러면 x 킬로그램 비용적이 액체의 비용적이 1.976 6리터 퍼 킬로그램 더하기 이제 기체는 2-x고 기체 비용적이 62에 센티 삼성 퍼 그램은 리터 퍼 킬로그램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킬로그램 될 것이고, 단위를 굳이 적지 않으면 리터 퍼 킬로그램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전체가 내용주 47리터이다. 이렇게 해갖고 X를 산수 값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뭐, 거기 전개해놨죠. 그래서 요 X는 그 1차 방정식입니까? X값 하나니까, 그 방정식이니까, 그대로 풀으면은 1.28입니다. 지금 산수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여기 액체면 요걸 이제 기체 값으로 보고 각각 비용적을 곱한 전체 내용주 47리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메가 7m 물 분무 장치 없다. 없을 때 얼마 띄우느냐? 5-7는 곱하기 4분의 1이 1보다 크겠네, 분명히. 그 길이 유지하니까 한 3m 정도 됩니까? 71번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미리 용기에 다공물질을 채워야 하는데 다공도는 법상의 75% 이상 92% 미만이 든다. 72번 가스용 염화비닐 호스 안지름 1종 6.3 플러스 마이너스 0.7 맞네. 2종은 9.5 플러스 마이너스 0.7이죠. 3종은 12.7 플러스 마이너스 0.7. 4종 없습니다. 여기서 맞는 건 1번이고.
73번 가연성 가스 제조 시 화재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착화원을 모두 연결한 것은 정전기 되고 베릴륨은 안전용 공구이기 때문에 정전기 안 일어납니다. 디귿 안전정 방폭구조 방폭구조였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총매의 접촉작용 이열 그러니까 기형 이열 미음이네. 답은 1번으로 하면 되고 그 폭발 의미는 안 합니다. 그 뭐 암모니아 같은 거 15, 28, 오이스 15 뭐 이런 거 있다 이거 그죠? 75번 고압가스 냉동 제조시설 냉동용 20톤 이상 냉동 설비에 설치한 압력계의 설치 기준 틀린 것. 압축계의 토출 압력 및 흡입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강제 윤활 방식인 경우에 윤활유 압력을 표시한 압력계를 설치한다. 3번 강제 윤활 방식인 것은 윤활유 압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을 때는 압력계 안 합니다. 안 한다기보다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76번 저장시설로부터 차량이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을 할 경우 차량 운전자 자극 기준 틀린 것. 1번 차량 앞뒤 움직이지 않도록 차바퀴 전의 고정목을 확실하게 고정. 2번 이입 작업 중 하기 언금의 표시판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가 확인. 3번 정전기 제거용 접지 코드를 기지의 접지 탭에 접속. 4번 운전자는 이입 작업 종료 때까지 운전석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긴급 차단 장치 있는데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그 법규상에 그 설명된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되고 77번 용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세틸렌 황색 압축가스 최고 충전 압력 FP죠. 2번이 틀렸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78번 일반 제조시설 사업소 밖의 배관 매몰 설치 시 다른 매설물과 최소 이격거리 배관은 그 외면부터 다른 시설물 0.3m입니다. 이번에 독성가스 배관 수도시설로부터 300m고 터널 지하가 터널은 10m죠. 맞는 것은 건축물과 1.5m 이상 맞고 79번 액가스 유가스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품질 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정 사용자 이런 거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80번 배관용 볼밸브 제조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밸브의 오링과 패킹은 마모 등 이상이 없는 것. 개폐용 핸들 열림의 방향은 시계바늘 열림이 시계바늘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파라듐 연소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뷰렛, 봉액, 촉매. 답은 4번입니다. 가염소산. 파라듐 연소법이 그 개책 17회에 나와 있죠. 82번 금지가스 옳게 연결하는 포스겐 하리선 시약, 심등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염화제일동 착염지 같은 거는 일산화탄소, KI 전분지는 염소고, 질산구리벤젠지는 시아나수소고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고 83번 탄화수소 성분에 대해서 감도가 좋고 노이즈가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는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식 또는 FID 검출기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천연가스 성분이 메탄 85, 에탄 13, 프로판 2일 총발량 바로 그 메탄이 이제 9520에다가 0.85 더하기 에탄은 16850 곱하기 0.13 더하기 프로판이 24160 곱하기 0.02 이 꼴은 얼마? 85번 가스미터 크기 선정 시 한 개의 가스 기구가 가스미터 최대 통과량 80% 초과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거 초과한 경우 보통 1등급 큰 미터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86번 스프링식 저울의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무게를 작용하여 스프링 변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반의 변이가 생겨 지시하는 양으로서 물체 무게를 알 수 있는 이게 편의법이죠. 개측 12를 참고로 보시고 87번 적분 동작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측정 지연 및 조절 지연이 적은 경우 제어 대상이 자기 평행성을 가진 경우 제어 대상의 소공도가 요게 좋은 결과를 얻으면 큰 것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습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절대 습도, 비습도라는 건 포화습도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습도는 계측 25에 다 나와 있다. 89번 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구성장치, 뭐 유속 조절 칼럼, 뭐 치료 주입기, 뭐 등등 있죠. 캐리어 가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답은 1번입니다. 탄광 내에서 메탄이 가스 발생을 검출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뭐 탄광은 안전등용 아닙니까? 답은 4번. 91번 초저온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온도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백금이 가장 지금 여기서는 광전가는 원래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고온 측정이고 백금이 마이너스 200에서 850이니까 여기서는 초저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로멜, 알루멜은 보통 800을 보고 백금 넣어주면 열점대로서 가장 높은 거 1600까지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92번 경사 30도, 눈금 50, 양단의 압력차 계산해라. P1-P2는 SH인데 보통 H 값이 항상 그 뭡니까? 그 사인 세타 값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H는 X 사인 세타.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중이 0.8이다.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퍼 리터이니까 10의 3승, 센치 3승으로 가면 되고, 사인 S, 그러니까 H가 그 X 사인 세타니까 X 값이 지금 길이가 50으로 나있죠. 사인의 각도가 30. 뭐 이거 하면은 뭐 바로 요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상한시 압력계에서 압력, 보통 그 P1의 압력을 갖다 많이 계산했는데, 이거는 압력차를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요 값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H는 뭐 X, 사인의 세타값,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답은 1번이 나오고, 92번 선팽장 개수가 다른 두 종의 금속을 결합시켜 온도 변에 따라 굽히는 정도가 다른, 요게 이제 바이메탈, 선팽장은 바이메탈 온도계죠. 94번 유리제 온도계죠. 모세관 상부에 보조 구부를 설치하고 사용 온도에 따라 수온량을 조절한 아주 세밀한 온도 측정. 이게 수온 온도계 중에서 베크만입니다. 베크만. 답은 3번이다. 95번 제어량이 목표값을 중심으로 일정한 폭의 상하 진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뱅뱅이라고 부릅니다. 96번 가스미터 설치 장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나머지 읽어보고 4번에 가능한 통풍이 잘 되는 곳이죠. 이런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할 필요 없고. 97번은 대수감수율의 공식인데 답이 2번이죠. 제동비 그 계산할 때 대수감수율 공식 2번입니다. 공식 자체니까 기억하는 수밖에 없고. 98번 유체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는 거. 베르노이가 차압식 유량계죠. 차압식. 그래서 차압식은 오리피스도 있고 플로 노즐도 있고 벤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도를 2배로 증가하면은 단수는 이게 분리도는 칼럼 단수 이제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루트 4하면은 이제 2배로 아니지 이거 단수를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분리도를 2배로 증가하면 단수는 그 루트 성근에 비례하니까 4배로 해야지 2배가 나오죠. 루트 4가 2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00번 가스메다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불통입니다. 통과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부동이고. 자, 기사 1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